안녕하세요. 캐삼 캐나다 삼촌입니다. 현재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고요. C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리사 일에 쉬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요리사로 살면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요리사로 살면 나쁜 점,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다치기 쉬워요. 주방에는 뜨거운 가스버너부터 오븐, 기름, 날카로운 칼, 톱, 여러가지 위험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면 손이나 팔에 화상 입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스테이크 굽다가 이쪽 팔 부분에 뜨거운 오일이 튀어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한 기억이 생생하네요. 또 이전에 바쁘게 일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방에는 콤비네이션 오븐이라고 스팀도 되고 오븐도 되고 그런 비싼 오븐이 있어요. 거기에서 뜨거운 음식들을 매일 빼는데 또 뜨거운 데다 이게 무거워요. 바빠서 급하게 빼다 보면 이쪽이 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뜨거 하다가 몸을 움직이게 되면 또 이쪽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닿고 이쪽 닿고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빼고 나서 안전하게 음식을 놔두고 팔을 보면 한 4-5군데 딘 부분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리사들이 없으면 안 되는 도구, 칼에 베이는 경우가 많죠. 이건 또 경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칼을 자주 잘 갈아줄수록 덜 베이게 돼요. 제가 또 조만간 칼 가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아무튼 제가 현미경으로 찍은 칼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무딘 칼은 저렇게 칼끝이 휘어지고 거친 반면에 잘 갈아져서 날이 잘 세워지면 아주 깨끗한 면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날카로운 칼에 베이면 더 다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무딘 칼을 쓰다 보면 자연적으로 힘이 더 들어가서 베이더라도 더 깊게 그리고 톱처럼 거친 날에 베어서 상처가 더 커지고 아파요. 그래서 요리사는 매일 칼을 갈아줘야 다치는 일이 없어집니다. 요리사뿐만 아니라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무딘 칼에 손 베이면 큰일 나시니까 칼 가는 법 익히셔서 꼭 가시길 바랍니다. 또 칼에 베이는 거 말고도 요리사들은 무거운 짐들을 들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또 허리 다칠 때도 많거든요. 또 이것들 말고도 위험한 부분이 많지만 위험한 요소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남들 놀 때, 남들 밥 먹을 시간에 일해야 돼요. 이전 영상에서는 요리사들은 보통 평일에 쉬기 때문에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없어서 좋다고 했는데요. 저는 뭐 이제 적응해가지고 괜찮지만 가끔씩 제 동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막 맛있게 밥 먹고 있는 거 보고 나도 쉬고 싶다 이렇게 신세 한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이럴 때는 저는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새해 카운트다운은 주방 안에서 요리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C 바이러스 때문에 쉬게 돼서 이번 새해 카운트다운은 집에서 보낼 수 있겠네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세 번째, 밥을 제때 못 먹어요. 남들 밥 먹이는 직업이라 보통 밥 먹을 시간에 밥을 먹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3시쯤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도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다. 그러면 그건 꿈도 못 꾸고요. 어디 주방 구석에 앉아가지고 한 5분 안에 후딱후딱 빨리 먹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앉아가지고 이게 내가 뭐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번째, 스트레스가 꽤나 심해요. 일이 바쁘면은 욕도 먹고 소리도 지르고 고함도 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전쟁터 같아요. 어쩔 때 출근하다 보면은 이건 군대에 출근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급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요. 요리 경험이 많이 없으시거나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라인쿡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들은 셰프가 시킨 걸 하거나 자기 파트만 열심히 해주면은 아무 탈이 없어요. 그거에만 집중해서 하면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급이 올라갈수록 밑에 친구들도 봐줘야 되고 또 고객분들의 컴플레인이나 뭐 음식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일하는 거에 비해서 다른 직업에 비해 수입이 많지는 않아요. 적은 편이에요. 이 셰프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는 이상은 수입이 적은 편이에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주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거에 비해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었죠. 또 제가 한국에서 일했을 때는 수입이 더 적었어요. 그리고 제 경험에서는 한국 레스토랑의 서비스는 정말 우주 최강이거든요. 정말 열심히들 일하시고 친절하시고 그런데 팁을 받지를 못해요. 물론 팁이 없는 문화이긴 하지만 세계 어디를 가든 진상 손님들은 있거든요.
그래도 진상 손님을 만나도 자기가 열심히 서비스한 만큼의 팁이 돌아온다. 그럼 그걸로 어느 정도 보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게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5가지 정도 짧게 요리사로 살면 나쁜 점,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또 다른 단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10년 넘게 요리하면서 느꼈던 그런 단점들을 얘기한 거고요. 혹시나 또 요리사로 일하시고 계시고 아니면 일하셨던 분들이 느꼈던 단점이 더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또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왜 요리사로 일하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위해서 겪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뭐 한 가지라도 배워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고 그냥 했습니다. 뭐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하시는 일 힘들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위한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캐삼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소. Should old acquaintance be forgot and never brought to mind? Should old acquaintance be forgot and all lang syne?